올해 의대 정시의 가장 큰 변화는 모집 인원 증가인데요. 모집 인원 말고도 또 다른 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시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의대 정시 증원 규모는 332명입니다. 그렇게 많진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30% 증가한 수치죠. 그리고 또 수시에서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작년에는 40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시 선발 인원은 발표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모집 인원이 증가하니까 입시 결과는 하락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정시로 많이 뽑으니까, 그리고 또 수시로 의대에 합격한 학생 중에선 꽤 많은 학생들이 정시 경쟁력도 높은 학생들이었을 텐데, 이런 학생들이 수시에 합격해서 정시로 지원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입시 결과는 하락한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 수능 경쟁력이 높은 N수생들의 재도전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폭이 생각만큼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들이 발표하는 과거 입시 결과 보통 100분위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는 꽤 입결이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 경향성 중에 하나가 사탐런인데요. 이로 인해서 과학탐구의 응시 비율이 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탐 100분위가 같은 96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96에 비해서 올해 96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10,000명 중에서 100분위 96은 대략 400등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5,000명 중에서 96은 200등이 되는 거니까요. 뒤에서 다시 한번 짚겠지만 올해 확통과 사탐을 받아주는 의대가 늘어나더라도 가산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탐 학생들이 도전하기가 쉽진 않을 테니까 100분위 입결을 비교해보고 작년엔 불합격하는 성적이었으니까 올해는 도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시 지원할 때 이런 모집 인원 변화는 군 배치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올해 인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증원이 되지 않았지만 성대나 아주대 같은 대학은 증원이 많았고요. 특히 정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두 대학 모두 작년에는 정시에서 10명만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50명, 51명을 선발하죠. 그러면 이 대학들의 입시 결과는 다소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군 배치를 함께 보자라고 하는 건 지원 패턴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성대를 예로 들어보면 저희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 성대 의대에 지원했던 학생이 동시에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은 나군의 경희대, 다군의 인하대였습니다. 나군의 서울대 의대도 있긴 한데 서울대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가군 의대를 지원할 때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은 연세대나 가톨릭대를 많이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올해는 성대 의대의 모집 인원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서울대와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충원율도 과거에 비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대 의대를 서울대와 동시에 쓰기에는 좀 아쉬운 학생들은 나군의 경희대, 중앙대 라인으로 눈을 돌릴 텐데요. 그럼 이런 인서울 의대는 모집 인원이 증가하진 않지만 충원율이 성균관대로 빠져나갈 학생들 때문에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모집 인원의 증가 효과가 어느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군 배치, 또 학생들의 지원 경향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올해는 이런 선발군을 바꾸는 의대가 3곳 있습니다. 인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서 선발을 하고요. 가군에서 선발하던 조선대와 충남대는 나군으로 선발군을 바꿉니다. 그러면 특히 다군에서 선발하던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크겠죠. 작년 통계를 보면 인하대 의대는 16명을 다군에서 선발했는데 충원 인원이 279명이나 됐습니다. 충원율이 무려 1700%였던 거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원래 좀 높긴 하지만 다른 다군 의대들에 비해서도 충원율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그런데 올해 가군으로 옮긴다면 작년과 같은 충원율이 나오진 않겠죠.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대신 다군에서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순천향대 의대 같은 곳은 인하대 대신에 선택할 만한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충원율 500%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군 배치의 변화도 변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집 인원 변화는 지역 인재 전형보다 일반 전형에서 더 많습니다. 정시 증원 332명 중에서 일반 전형이 193명이고요. 지역 인재는 139명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인재의 선발 인원 증가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수시 일반 전형에서 이월되는 인원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인재는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데
최저 기준이 일반 전형만큼 높아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수시에서 원래 뽑으려고 했던 인원을 모두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수시 지역인재 전형의 2월은 정시 일반 전형으로 2월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으로 2월시키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 증가의 폭이 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역인재라고 하더라도 의대 입결은 매우 높긴 하겠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입시 결과가 더 많이 낮게 나올 만한 곳은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쪽일 것 같습니다. 지원자 풀이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증원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의 학생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혹은 도전적으로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올해는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가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작년 17명에서 올해 50명으로 거의 3배가 되니까 특히 해당 지역의 영남대나 동국대 YG에 비해서 입시 결과 변화가 클 수 있겠죠. 이런 모집 인원 증가, 또 군 배치 변화와 더불어서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들이 꽤 많다는 점도 올해 의대 정시의 특징입니다. 확통이나 사탐을 받아주는 대학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순천향대나 이화여대 인문으로 구분된 의예 이렇게 몇 곳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꽤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의대 정시는 정말 매우 작은 차이로 당락이 구분되는데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올해 9월 모의평가처럼 확통이나 미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수학에 있어서 감점 요소가 좀 덜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확통과 미적 선택 자체만으로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확통, 사탐 선택자의 의대 합격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대학들 변화를 보면 가톨릭대는 패스페일로만 활용하던 면접을 실제 평가에 도입해서 수능 성적 95%에 인적성 면접 5%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 간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는 정말 작은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거예요. 강원대는 지역인재를 신설하고 또 영어 환선 점수를 변경하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차이가 없으니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국립대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확통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과탐2 선택자가 많아졌는데 어쨌든 좀 가산점이 줄었다고 해도 있기는 한 거니까 학생들의 관심은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국대 천안의 경우에는요, 수학 반영비가 5% 줄고 국어 반영비가 5% 늘어나는 변화가 있고요. 부산대는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지 않고 수능 80에다 학업 역량 평가 20을 더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의대에만 해당하는 변화인데요. 학생부 내에 세특 같은 것도 보지 않고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또 성적은 어떤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고점이 200점, 최저점은 0점으로 점수 차이가 크니까 이것에 따라서 당락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균관대는 다른 학과들과 같이 수능 성적을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더 나은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인하대는 군 이동 외에도 단국대처럼 수능 반영 비율이 달라져요. 한국사를 5% 성적으로 반영했었는데 반영 비율에 포함하지 않고 감점 여부로 바꾸고요. 영어 반영 비율이 20%에서 10%로 줄면서 국어와 탐구 반영비가 5%씩 증가합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도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뀝니다. 수학이 5% 줄고 국어 반영비가 5% 늘어나죠.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열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림대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인성 면접이랑 상황 면접을 치르는데 반영 비율은 10%지만 평가 척도를 보면 각 급 간의 성적 차이가 꽤 큰 편이니까 면접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정시에서는 면접이 그동안 없었지만 수시에 면접이 있었으니까 과거 한림대 선행학습 영향평가서에 있는 과거 기출문항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해 의대의 변경사항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것들을 아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수능 성적이 나온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리한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변경사항만 짚었지만 각 대학별 성적 활용 방식 같은 것들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능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우선일 테니까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